이재명에 대한 평가 견해가 다양하잖아요. 역량 진단 결과를 보시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고위 공직자로 진단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수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략 20명 정도만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쯤 독일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개혁도 지지부진해서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자, 보시죠. 이렇게 최 처장이 점수까지 매겼었습니다. APM, 자신이 자체 개발했다는 역량 진단 지수, 인사혁신처장의 개발한 점수표입니다.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쓰면서도 퇴보시킨 사람들로 조국 마이너스 47점, 한동훈 전 대표 마이너스 60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보다 더 박한 점수를 준 겁니다. 마이너스 70점이라고요. 이게 지금 혁신처장이 자체 개발한 지수를 평가한 대한민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 점수입니다. 다음이요.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조국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문 윤건영 의원 화가 많이 난다, 치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었지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많이 과하게 하신 분 같긴 해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인명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네. 국민 여론과 역량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 사안이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거나 이 인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생략된 것 같다. 네. 공무원들 관리 문제가 어떤 그 주된 임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사실은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인명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앞선 발언들보다는 좀 수위 조절을 한 모습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최 처장이 우리 당 내부의 마음을 찢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앞으로 친문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여기 일부 당원들도 합세하고 자칫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조인삼 위원장님, 지금 당대표 선거 진행 중인데 옛 친문계였던 정청래 의원이 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최 처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두면 친문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최 처장의 그런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절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최동석 처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개인 공직자가 아닌 개인 신분에서 SNS라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소 과격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사과로 그칠 일은 아니에요. 한 번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최동석 처장의 경우에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 처장의 그런 업무 능력을 중시를 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발언에 대한 그런 수위 조절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개발한 자체 점수를 벌어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다 마이너스 무슨 몇십 점씩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친문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내부 분열로 갈 수 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뭐 본인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96점 나오고 추미애 의원이 78점이 나온 걸 보면 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 그러면 저 지수라는 것이 잘못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수가 제대로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지수였다면 저렇게 나올 수는 없죠, 점수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또한 굉장히 약간은 좀 기괴한 어떤 그 지수를 본인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꿰어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다만 지금 윤건영 의원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저는 저런 것들이 바로 친문들이 지금 뒤로 돌아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거는 육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본인의 속마음을 윤건영 의원이 지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만약에 이게 이재명 정부의 중기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종의 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건영 의원이 말은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지만 예. 돌아서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해서 보면 예. 그게 친문들의 정서라고 봐요. 친문들이 지금 그 최동석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들에 대해서 막말, 비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만 표현을 못 하겠죠, 지금. 왜? 이재명 정부 초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지금 가장 강력할 때니까. 예. 다만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이제 그 저런 친문들의 그 어떤 정서적 공감 이런 게 한 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지금 현재는 아니죠, 시점이. 그래서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당장 그렇다고 해서 뭐 열흘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저런 것들이 계속 잠복해 있으면서 이제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